안녕하세요. 자,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웹고트 실습을 제대로 정복하려면요.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취약한 역직열화인데요. 오늘은 실습에 뛰어들기 전에 이론부터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웹고트 챌린지에 바로 도전하기 전에 이 취약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뿌리가 되는 기본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.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지도가 있으면 헤매지 않잖아요? 오늘 배울 이론이 바로 그 든든한 지도 역할을 해줄 겁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탐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직렬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상자부터 열어볼 거고요. 이 편리한 기술이 어떻게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공격자들은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, 특히 가제 체인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 방어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가볼까요? 이 취약점을 이해하는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두 단어가 있어요. 제가 아주 쉽고 기억에 쏙 남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. 직렬화랑 역직렬화.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슬라이드에 있는 레고 비유를 한번 보세요. 직렬화는 뭐냐면요.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레고성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보관하려고 조각조각 분해해서 상자에 담는 거예요. 이 분해된 조각들의 흐름, 이게 바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0과 1로 된 데이터, 즉 바이트 스트림이 되는 거죠. 그럼 역직렬화는? 그렇죠. 반대로 상자를 열어서 설명서 보고 다시 원래의 멋진 성으로 조립하는 과정이에요. 어때요? 확 와닿죠? 이게요, 사실 이론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기술들이에요.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은 객체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만들어 본 적 있으실 거고,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피클이라는 걸로 객체를 저장해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이슨이나 XML 있잖아요. 그것도 결국은 객체의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고 보내기 위한 직렬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이게 무엇인지는 알았어요. 그럼 더 재미있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왜입니다. 아니,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데이터 조립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보안 구멍이 될 수 있는 걸까요?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아니, 그냥 레고 다시 조립하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해? 와,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. 공격은 바로 그 생각의 허점에서 시작되거든요. 문제는요,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서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입니다. 서버는 외부에서 온 데이터 상자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설명서가 당연히 착하고 올바른 내용일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설명서에 쓰인 대로 묵묵히 객체를 다시 만들어내죠. 근데 만약에 그 설명서에 아주 나쁜 지시사항이 몰래 숨겨져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그래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딱 이 세 단계예요. 정말 간단한데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. 첫 번째, 제작.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슬쩍 숨겨놓은 특별한 레고 설명서를 만들어요. 두 번째, 신뢰. 서버는 이 수상한 설명서가 든 상자를 받고도 아무 의심 없이 조립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실행. 서버가 객체를 복원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설명서에 적힌 나쁜 짓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공격자들은 이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약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까요? 이제 그들의 작전 노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비교적 간단한 수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교묘한 기술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. 가장 기본이 되는 공격은 데이터 변조, 즉 데이터 템퍼링이에요. 이건 비유하자면 레고 설명서에 파란 블록을 쓰세요 라고 적힌 걸 빨간 블록을 쓰세요 라고 살짝 바꾸는 것과 같아요. 객체의 속성값 하나만 살짝 바꾸는 거죠. 바로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죠.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에 애드민이 펄스,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님이라는 부분을 애드민이 트루, 관리자임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. 와, 이 작은 변화 하나로 공격자는 순식간에 평범한 사용자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아예 인증 절차 자체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.
정상적으로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직접 나는 이 시스템의 관리자야 라고 적힌 위조 신분증, 즉 조작된 사용자 객체를 만들어서 서버에 휙 던져주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내 역할을 게스트, 손님에서 슈퍼유저, 최고 관리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더 무섭게는 다른 사람의 고유 아이디 같은 걸 훔쳐서 내 세션 정보인 척 위장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서버는 공격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믿어버리게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. 이 공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기술, 바로 가젯체인입니다. 이게 바로 취약한 역직렬화 공격의 정수고요.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머리 아픈 공격이에요. 가지체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. 공격 코드를 새로 넣는 게 아니라 서버 안에 원래 있던 정상적인 코드들을 엮어서 무기로 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자는 서버에 널려있는 수많은 레고 조각들, 즉 가젯들을 보고 아, 저거랑 저거랑 저거를 연결하면 총을 만들 수 있겠네? 하고 알아채는 거예요. 조각 하나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조합하면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. 이 공격은 딱 3단계로 진행돼요. 첫 번째, 진입점, 엔트리 포인트. 역직렬화가 딱 시작될 때 방아쇠처럼 자동으로 당겨지는 메서드가 있어요. 두 번째, 연결, 체이닝. 이 방아쇠가 당겨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한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부르고 걔가 또 다른 일을 부르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. 그리고 마지막, 싱크. 이 도미노가 다 쓰러진 끝에는 파일 삭제나 원격 코드 실행 같은 진짜 위험한 공격이 실행되는 거죠.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보세요.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던 메서드들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보여주거든요. 리드 오브젝트는 그냥 데이터 복원하는 앤데 이게 공격 체인의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고요. 토스트링은 보통 로그 찍을 때 자동으로 불리는데 그 순간이 다음 공격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저기 해시코드 예시 한번 보세요. 이건 그냥 객체마다 고유 아이디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걸 특정 클래스랑 엮으면요. 해시코드를 부르는 것만으로 서버가 갑자기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?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서버가 공격자가 원하는 곳에 대신 접속하게 만드는 심각한 SSRF 공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교묘하죠?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왜 이 가젯체인 공격의 속수무책인지 아시겠죠? 공격자는 서버에 악성 파일을 하나도 올리지 않아요. 그냥 서버에 원래 깔려있던 아파치 커먼즈나 스프링 같은 아주 평범한 라이브러리들을 레고처럼 조립할 뿐이에요. 코드 하나하나만 보면 다 정상적인 코드니까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. 자, 이렇게 무서운 공격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.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?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웹코트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. 이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방어 전략의 핵심은 명확합니다. 첫 번째, 신뢰할 수 없다면 받지를 마세요. 웬만하면 외부에서 오는 직렬화된 객체는 받지 말고 훨씬 안전한 제이슨 같은 단순한 형식을 쓰는 게 좋아요. 두 번째, 꼭 받아야 한다면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. 역직렬화를 꼭 써야 한다면 아무 클래스나 막 만들게 두지 말고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안전한 클래스 목록, 즉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허용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우리 집 방어 시스템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세요.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부지런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 이미 알려진 가젯체인 공격들은 대부분 라이브러리 패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거든요. 여러분 프로젝트는 어떤가요? 이런 방어 전략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?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. 때로는 실행 가능한 명령어 묶음일 수 있다는 거죠.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합니다.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.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고 온갖 복잡한 데이터가 오고 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외부에서 온 패키지 안의 내용물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
오늘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웹굿 환경에서 직접 공격을 해보고 막아보는 실습을 할 거거든요. 이론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